소년범죄 대응 전문 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부모님들은 처음 경찰 수사 받을 때 설마 이게 재판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종결을 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소년 보호 사건 송치 결정을 통해 소년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가장 좋은 결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지만 법원의 판사가 판단해서 이 사건은 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다 하고 종결시키는 게 심리 불개시 결정이에요.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넘어왔을 때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보호소년 입장에서 또 보호소년의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좋게 신속히 결론 나고 끝나버리는 게 심리 불개시 결정이죠. 법원 단계에서는 가장 좋은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실제로 심리가 개시되었으나 소년법원의 판사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이 그 다음으로 좋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처분 결정 외에도 아이가 잘못했지만 부모님의 보호 감호에 위탁한다 라는 1호 처분도 있어요. 1호 처분은 처분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불처분과 실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심리불개시 결정이라든지 혹은 불처분 결정 혹은 1호 처분 결정 같은 것은 소년법원 재판까지 넘어온 이상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는 지금 법원에 넘어온 재판이 보호소년의 다른 재판과 병합돼서 심리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 보호소년은 이미 그 다른 재판으로 처분을 받았는데 또다시 처분을 하는 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처분 같은 게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사안 자체가 이 보호소년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판단할 만한, 즉 무죄 취지 법원 결정으로서 제가 말했던 그런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봤을 때도 사실 아이한테 잘못이 있지만 그 잘못이 가볍고 또는 아이 반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또 부모님 갱생의지가 뚜렷하며 재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처분을 내린다 하는 식으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년법 전문 변호사라면은 절차상 뭔가 이 아이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 없나 살펴봐야 됩니다. 아이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았다면은 다른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했을 경우에 지금과 같은 재판이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어필을 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됐지만 아이와 부모님의 주장, 특히 보호소년으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다, 나한테는 아무 죄가 없다,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엄정하게 무죄 주장을 해서 무죄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 사건에서 촉법소년이 엄정하게 무죄 주장하는 것은 괜찮지만 범죄소년, 만 14세가 넘은 애들이 무죄 주장하면 사건은 검찰로 역송치돼서 형사법원으로 기소되는 이런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경우의 수는 사실 매우 높은 수준의 목표입니다.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이 아니라면 이런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이와 부모님이 우리 애가 잘못했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대한중앙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소년법 전문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하여 보호소년을 조력할 것입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